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터 융합 프로젝트 CEO 플러스로 리드하며 미래형 기업가 정책 기르기라는 연구보고서로 제18회 디지털 교육 연구대회에서 대구 및 전국 1등급을 수상한 대구 매천초등학교 교사 이승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과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대구교육대학교에서 AI 교육 석사 과정을 졸업한 뒤 현재 같은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 중이고 캐리스에서 발간될 예정인 인공지능과 생활이라는 검인정 교과서의 공동 집필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네, 이 연구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전국대회의 요강을 먼저 분석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심사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구대회 심사 기준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목적 및 방법, 두 번째는 연구 내용, 세 번째는 연구 결과, 네 번째는 일반화 가능성 및 시사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화 가능성 및 시사점이 점수가 가장 높은 4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이 심사 기준을 출력해두고 항상 참고하셔서 보고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는 입상작 분석입니다. 기존의 1등급을 받은 연구 보고서들은 일정한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배경, 이론적 배경 등 이런 공통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기존 양식을 파악하셔서 보고서에 반영하시고 주제의 경우에는 대회에서 수상한 주제를 제외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선택해서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워낙 많은 보고서들이 출품되기 때문에 기존 입상작을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의 아이디어나 생각만으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존 연구 보고서와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최근 3년간의 1등급 연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주제들이 자주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연도의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연구 보고서의 작성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선행연구 분석 및 참고 문헌 정리였습니다.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바로 주제를 정해서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먼저 저의 관심 분야와 기존 연구들이 어떤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논문들을 조사하고 관련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 유용한 모형이나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논문들을 선별해서 참고 문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에 진행한 활동은 연구 주제의 선택 배경을 자세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주제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세부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연구 주제 배경을 설명하는 데는 3가지의 주요 질문을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만 정작 컴퓨터를 사용하는 활동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 번째는 AI 시대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과 OECD가 제시하는 미래 교육의 요구를 반영해서 디지털 민첩성이라는 역량을 중심으로 연구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실생활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 데이터를 활용한 융합교육의 필요성, 프로그래밍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구 주제를 선택할 때 몇 가지 중요한 팁을 공유해드리면 첫 번째는 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록 과거의 교육 방법이나 방식이 유효할 수도 있지만 연구 보고서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신 트렌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최신 트렌드는 AI 코스웨어였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됨에 따라서 이러한 코스웨어가 학교 현장에 필수적으로 도입되게 되겠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우수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면 그 가치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를 선택할 때
현장의 실제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현장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가능한 교육적인 효과를 굉장히 크게 낼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심사 기준에서는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했지만 연구의 차별화도 면접관들이 자주 질문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를 가지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용어의 정의 단계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연구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용어를 정의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의 배경과 주제를 설정한 뒤에 그와 관련된 핵심 용어를 만들고 정의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저희 연구 주제가 기업가 정신, 그리고 데이터 융합이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과 연관된 대표적인 용어로 CEO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리더십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끄는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리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주제의 이해를 돕고 보고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CEO와 리드 같은 용어는 각각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의 본질을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전달하면서 수업의 단계나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이해하기 쉽게 도와줍니다. 보고서의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공유해드리면 제목은 연구 내용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보고서들은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단어들을 단순히 조합해서 제목을 만드는 경향이 있지만 이보다는 연구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된 단어들은 연구의 교육적인 목표나 프로젝트 과정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는 알파벳을 사용했지만 캐리스에서는 알파벳보다는 한글을 추가로 해서 제목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한글 제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제가 진행한 다음 활동은 연구과제 설정이었습니다. 연구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3단계의 형식을 따랐습니다. 이 3단계의 형식은 모든 연구보고서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구보고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 준비하기입니다. 네, 이 단계에서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 실행하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여기에서는 연구 설계에 따른 다양한 실험, 조사 또는 개발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후속 단계의 분석과 평가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 확장하기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결과를 확장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네, 이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널리 공유하고 실질적인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고 추가적인 연구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3단계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목표를 명확히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다음은 에듀테크 도구의 선정입니다. 일반적으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에듀테크 도구를 선정합니다. 에듀테크 도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예산 문제를 고려해서 가능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예산의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교육 환경에서도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연구보고서의 에듀테크 선정 기준은 SMAIT라는 약어로 표현했습니다. 사용의 간편성, 학습 목표와의 관련성, 개인화된 학습 경험 제공, 안정성 및 데이터 보안, 학습 진행 상황 추적 및 분석 가능한 도구 등입니다. 자신의 수업 환경에 맞게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에듀테크 선정 팁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무료 또는 한시적 무료인 도구 선택하기, 10개에서 15개 내외의 도구 선택하기,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 선택하기입니다. 네, 다음으로 진행할 활동은 교육과정의 재구성입니다. 저는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일반화를 위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도 함께 분석하고 이를 수업 설계에 통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과 사후 설문조사는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각의 연구 주제에 맞게 저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존에 적합한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항들을 조사하고 이를 범주화해서 새로운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하였습니다. 사후 설문조사 문항을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면 설문 데이터의 처리와 분석을 위해서는 수기 응답보다는 설문조사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사이트들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질적 검사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은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적 검사를 실시할 때는 학생들이 수업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다시 하고 싶다와 같은 일반적인 반응을 넘어서 수업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학습 내용이나 활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 팁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드디어 프로젝트 실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실행했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 과정은 설계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실행 결과를 분석해서 연구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틈틈이 학생 사진과 결과물을 누적해서 모아두셔야 할지 보고서 작성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참고 자료 정리 단계입니다. 참고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까지 오면 보고서의 모든 부분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일반화를 위한 자료 개발에 특별히 공을 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학습 과정에서 각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워크시트는 프로젝트의 모든 활동을 한 장의 워크시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수학습 과정에서 사용했던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정리는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프로젝트 전체의 흐름을 명확히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이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거나 현장에 적용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화를 위해서 제가 했던 노력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사이트 개발이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QR코드를 활용하거나 패들렛을 통해서 자료를 공유하지만 저는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서 별도의 사이트를 제작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회를 준비하면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적 배경의 탄탄함입니다. 보고서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배경이 견고해야지 연구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성도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보다 내용에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고서를 시각적으로 깔끔하고 매력적으로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사위원분들은 기본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에 더 집중합니다. 다른 보고서가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꾸미는 데 신경 쓰기보다는 명확하고 읽기 쉽게 구성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화 가능성의 중점이 있는 보고서 작성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가 다른 교실에 적용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끊임없이 던지면서 다른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고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면 다음 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과 몇 가지 팁을 공유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